종교가 좋아야 발전하고 모두가 잘 살고 특히 여성이 잘 사는 사회가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종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종교 밑에 철학이고 철학 밑에 과학이고 과학 밑에 악어들이죠. 종교의 종자가 마루종자인데 마루종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시작이다, 근본이다, 최고다, 최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교에서 모든 것이 나왔죠. 종교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생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다시 종교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종교가 좋아야지 발전하고 모두가 잘 살고 합리적이 되고 민주적이 되고 자유적이 되고 복지가 되고 특히 여성이 잘 사는 사회가 된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이 선미사상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은 지 뭐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에 찾아 들어갔죠. 그 선미사상하고 또 배타적인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고 그 히틀러한테 600만이나 희생됐죠. 홀로코스트. 또 선미사상 때문에 유일신하고 선미사상 이런 것 때문에 또 지금 세계의 뭐 정치, 경제 이런 쪽, 뭐 과학 이쪽, 뭐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러죠. 유대인의 영향이 막강하죠. 그리고 또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사실 천주교가 유럽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독교죠.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그리스 로마 정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 야만인 상태죠. 야만인 상태였고 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나. 근데 로마가 천주교를 국교화하고 난 뒤에부터 그리고 또 그걸 식민지에 전파하고 또 유럽으로 또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럽이 후진적 야만적인 유럽에서 획기적인 뭐 문화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났죠. 물론 뭐 중간에 그 중시 암흑 시대도 있었지만은 뭐 중시 암흑 시대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천주교에서 자본주의도 나왔지만은 또 공산주의도 나왔죠. 그러니까 천주교로 인해서 저 뭡니까 중시 암흑 시대라든지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공산주의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고 했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천주교가 유럽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야만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자본주의도 나오고 중상주의도 나오고 합리주의도 나오고 민주주의도 나오고 결국 산업혁명도 나오고 결국 선진국이 됐죠.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상뿐만 아니라 물건, 뭐 책, 주위를 한번 다 둘러보십시오. 유럽 서양 세력에서 안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유형 서양 세력의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 천주교가 있죠. 이 종교가 선진적이니까 이렇게 야만인에서 시골을
식민지하고 지금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천주교 믿는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같은 겁니다. 약간 틀리지. 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기독교 중에서 또 이제 천주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기독교가 분리돼 나왔죠.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쭉 분파가 있는데 지금 미국을 만든 세력들은 뭐 다 알다시피 청도교들이죠.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또 역사 동서고금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지구상에 나타났던 제국 중에 미국만큼 간단하게 말해서 착하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주의고 자유주의고 양심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보면은 절대 미국을 욕할 수 없다. 칭송할 수밖에 없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욕을 한다면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됐거나 안 그러면은 자기의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왜곡하는 거죠. 외국에서 선전선동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처럼.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해방되고 나서 또 6.25를 거침으로 인해서 미군들이 들어오고 미국 세력들이 들어왔죠. 그러게 미국의 근본은 청교도들을 그랬죠. 그러니까 천주교 계통, 기독교 계통 중에서 가장 괜찮은 청교도 또 청교도가 들어오고 또 청교도에서 기반된 미국이 가장 착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렇다 그랬죠. 그리고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됐죠. 가장 발전된 나라가 됐더라. 그러니까 가장 발전된 좋은 종교가 들어오고 또 그 종교에서 만들어진 가장 좋은 제도라든지 절차라든지 문물들이 갖다가 들어왔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왕정밖에 한 적이 없죠. 조선시대도 왕정이고 일제 식민지 시절도 그 왕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합리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실용주의 이게 급속히 정착이 됐죠. 정착이 돼서 우리도 비약적인 발전해서 선진국이 됐더라.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가 좋아야 발전하고 모두 잘 살고 특히 여자한테 좋다 그랬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역사하셨다 그러는데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역사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지금 필리핀, 아프리카 그 수준 못 벗어납니다. 실질적으로 필리핀보다 못 살고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죠. 해방되고 나서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몇 번째 꼴찌죠. 뒤에서 몇 번째죠. 그래서 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하신 거 맞죠? 또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이게 다툼이 없죠. 포교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없습니다. 그 지역 종교를 갖다가 다 포용을 합니다. 포용을 통해서 불교를 더 발전시킵니다. 신라가 불교의 이 생사일의 정신을 통해 가지고
살천유택을 하고 이래서 삼국통일이 됐죠. 그리고 불교는 가장 이게 뭐 민주적이고 불교도 합리적입니다. 기독교보다 더 뛰어나죠. 그리고 남녀 간 이게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래서 어떤 그 신라 시대에는 여성 왕이 3명 나왔습니까? 3명 맞죠? 2명입니까? 3명입니까? 3명 맞죠? 그리고 신라 시대 때는 이게 무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이 5천년 가나를 갖다가 없앴다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조선시대만 봐서 그렇지 신라 고려시대 때는 무역을 해가 잘 살았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나오죠. 그리고 신라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화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조선 박물관에 가보면은 뭐 자기들은 뭐 청렴하고 뭐 그래서 그렇다 그러는데 불교의 참 불교가 유교의 공리공론 이율배반 그 따르고 쏙 다른 그 소리고 아주 그 조선시대에는 못 살고 그 사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보면은 우리해요. 백성들도 뒤지게 쥐어짜고 못 살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죠. 고려시대도 이 전 세계에 무역을 했죠. 전 세계라 하기는 뭐 하고 하여튼 동남아시아 저쪽에 중동 지방까지도 무역을 했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굉장히 자유롭고 민주적이었고 또 남녀 상열지 사이에서 볼 수 있듯이 성애 개방적이었습니다. 잘 살았고. 근데 불교는 또 굉장히 또 무역을 중시해요. 근데 유교는 어떻습니까? 그 불교가 이게 세계사에 인류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불교 믿는 나라는 못 산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죠. 저번에 그걸 반박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 이거 공리공론이고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고 이율배반적이고 겉다라고 속다라고 그렇죠.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하라 그러고 유교 텔레반이라 그러죠. 이래서 중국도 이거 유교하다가 망했죠. 조선은 중국보다 더 유교하다가 백성들 쫄아 죽이고 노비화 만들고 특히 여성들 반쯤 죽여놨죠. 그러다가 스스로 굶어가지고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한테 식민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할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다시 공부해보니까 어차피 무너지고 식민지 되면 어디 식민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은 뭐 카포라티스트 조약입니까? 너무 멀리 있고 조선이 영향가가 없다고 일본한테 양보했죠. 그러면은 일본, 중국, 러시아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 식민지는 그동안 수도 없이 겹쳤죠. 러시아 식민지가 됐으면 공산화돼 가지고 뭐 아직도 공산화 못 벗어납니다. 어차피 식민지 될 것께는 그래도 일본이 제일 낫다. 식민지 시절도 우리가 공부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다른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에서 벌였던 온갖 악행에 비하면은 일본은 선생입니다. 내가 이런 소리 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역사를 자세히 다시 공부해 보세요.
그럼 이슬람교는 어떠냐? 이슬람교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괜찮았어요. 민주적이고 선진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고 또 문무경비고 기술도 중시하고 이래서 이 이슬람교가 아시아 저쪽에 중앙아시아 그다음 중동 유럽 일부 아프리카 이렇게 장악을 해서 아주 그 아라비아 문명이 꼽히고 아주 찬란한 그게 문명과 문화가 꼽혀가지고 학문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그걸 다시 유럽에 전파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왜 이슬람교가 무너졌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이슬람교에 대한 발전적인 비판이 허용이 됐는데 그 뒤에 허용을 못하게 했다 그래요. 무조건 까라면 까라 그랬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잘못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갈라져 나왔죠. 종교전쟁을 또 30년 동안 유럽에서 했죠. 그리고 기독교 중에서도 수많은 또 종파가 나왔죠. 그게 발전적인 비판이 허용이 되더라. 그리고 오셰 하는 거 보면은 천주교가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만들어졌는데 오셰는 보면은 기독교는 더 타락해버리고 천주교가 아주 요새는 더 괜찮아졌어요.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해봐도 천주교가 가장 신뢰받는 종교로 나옵니다. 합리적이고. 이제 이렇게 천주교는 발전적인 비판이 허용이 되는데, 그리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슬람교는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가 어느 순간부터 발전적인 비판도 못하게 됐다. 그리고 또 일부 사악한 세력들이 자기와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이슬람교는 부분만 이야기하고 왜곡하고 이래서 이슬람교가 개판이 됐다 그래요. 배타적이고 아주 테러만 일삼고 특히 여성을 반ton 죽이죠. 이슬람교가 지금은 가장 후진적인 종교가 됐죠. 후진적인 종교를 넘어서 거의 막말하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슬람교에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런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와 민족의 발전은 고사고 오히려 퇴보시키죠. 지상천국을 만들어가지고 천상천국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교 때문에 이 세상을 갖다가 지옥을 만들고 있더라. 민주주의를 막고 여성을 반ton 죽이고. 그럼에도 쟤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는 이 무한 경쟁 시대의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는 거는 석유라는 그 가스라는 천연 자원 때문에 저렇게 후진적이고 개판적인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저런 야만 짓을 해도 살아남죠. 그렇지만은 정신과 물질은 같이 가는데 정신과 물질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끌어올려주면서 가는데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가 저렇게 개판이니까 저거는 석유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살아있는 거지 저거는 발전할 수가 없다. 근데 희한한 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지금은 기독교가 굉장히 침체되고 없어지고 저 후지적인 이슬람교가 저게 굉장히 유럽에 많이 퍼져나오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동서고금 역사를 살펴봤을 때 종교가 좋아야 발전하고 모두가 잘 살고 민주적 합리적이 되고 특히 여성이 잘 사는 사회가 되죠. 그래서 어느 종교를 갖다가 믿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믿어도 안 되죠. 바르게 믿어야 되겠죠. 자리타해야 되겠죠. 이슬람교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지만은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허용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허용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막아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